반갑습니다. 2026년 기준 1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를 가장 많이 진행해온 전문가 송범석입니다. 지난 한 달간 모두다 행정사를 통해 면허구제를 받은 분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음주운전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가족들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건전한 삶의 구성원이 되고자 발걸음을 옮겼던 점을 기억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번 2026년 1월에는 모두 32명이 구제를 받았습니다. 32명의 사례를 전부 소개할 수는 없어서 특정 지역 중요한 사례 위주로 소개를 드리는 점 양해 구합니다. 경기도에서 투잡, 쓰리잡을 뛰며 하루 19시간에서 20시간을 버텨온 의뢰인이었습니다. 본업을 마치고도 물류센터 야간 근무를 이어갔고 지인들과 어렵게 시작한 음식점은 개업 첫 달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당해야 할 채무는 6억 원을 넘었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의 생계를 오롯이 혼자 책임지고 있었죠. 원래도 공황장애와 불안 증상이 있었지만 가게 개업 이후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 증상이 급격히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2025년 연말 투잡으로 새로 구한 일자리의 첫 출근 날에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 면접을 보고 겨우 잡은 자리였는데요. 마침 그날이 송년 회식이었고 첫날부터 자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술을 마셨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사장님이 대리운전을 잡아주려 했지만 연말이라 대리가 잡히지 않았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얼마 가지 않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차에서 내려 건물 2층 사우나로 올라가 술을 깨려 했지만 사우나는 영업을 하지 않았고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었죠. 누군가가 신고를 한 거죠. 그 순간 의뢰인에게 극심한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119를 불러달라 요청했고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공황장애는 가라앉지 않았죠. 한겨울임에도 온몸이 뜨거워져 옷을 탈의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아니라 음주 측정 거부로 처분을 받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죠.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하시죠. 주차장이면 면허가 취소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든 음주 측정 거부이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난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 즉 주차장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받게 돼도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내려질 수 없는 게 법의 원칙입니다. 이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측정 거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주차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차장 사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성, 공개성, 관리 여부를 따져 판단합니다. 같은 주차장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구조라면 도로로 인정될 수가 있죠. 이 사건의 주차장은 달랐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된 유료 상업용 지하 주차장이었고 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현장 사진과 주차장 구조, 차단기 운영 현황,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 이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사건은 단순히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해당 장소가 도로가 아님을 명확히 주장하고 구조적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하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사유지라거나 지적도상 주차장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청이 보는 기준은 소유권이 아니라 실제 공개성과 이용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다 행정사는 이 모든 논거를 정리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면허 구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의뢰인은 사정이 딱했기 때문에 구제가 된 게 아닙니다. 채무 6억 원, 하루 20시간의 노동, 공황장애 이 모든 사정은 처분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이었을 뿐 그것이 구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더라도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사건의 법리적 구조가 맞고 진심으로 함께 임한다면 구제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음주 측정 거부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처벌 수위도 높고 면허 취소 요건도 엄격합니다. 그러나 측정 거부라 하더라도 사건 장소가 도로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 영역이고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들여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모두 다 행정사가 그 첫 번째 창구가 되겠습니다. 2026년 기준 모두 다 행정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자료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처럼 도로교통법 사건을 겪고 나서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시형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어떤 건지 저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형량 예측과는 별도로 전혀 다른 성격의 자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사례 분석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는 몇 개월 나왔다 같은 결과만 보여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왜 벌금형이 나왔는지, 어떤 사정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준 양형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실전 사례집입니다. 각 사건마다 실제로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 법원에서 어떤 요소들이 반영됐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 책자에 담아뒀습니다. AI 형량 예측이 지금 사건에 대해서 데이터로 확인하는 도구라면 이 사례 분석 자료집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현장 매뉴얼에 가깝죠. 이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모두 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로 이동해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샘플집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모두 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